방이 하나뿐이래요. 3명이 한 방에 갇혔다. 영준 씨가 가운데 주무세요. 민경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다. 이불 속 양옆에서 여자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혼자 자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미진이 내 손을 잡더니 가슴에 갖다 댔다. 속옷 없는 가슴이 만져졌다. 저도 민경이 내 등에 가슴을 밀착시켰다. 아래가 단단해졌다. 3명의 외로운 영혼이 하나가 됐다. 환갑 넘은 나이에 느끼는 젊은 날의 열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행운이 가득한 날들 보내실 거예요.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해주세요. 영준 씨 이제 내려가시죠. 청춘 산악회 총무가 빗줄기를 보며 서둘러 말했다. 여름 장마가 예전보다 일찍 시작됐다. 산중턱 대피소에 모인 회원들이 하나 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더 있다가 내려갈게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62세 작년에 은퇴한 후 처음으로 참가한 여름 전기 산행이었다. 35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을 잃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저도 좀 더 있을게요. 비가 잦아들면 가죠? 한민경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늘 말수가 적은 그녀지만 한번 결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걸 몇 달간 지켜보며 알게 됐다. 어머, 그럼 나도 남을래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정미진 씨가 밝게 웃으며 배낭을 다시 내려놓았다. 늘 밝은 그녀지만 가끔 그 웃음 뒤에 숨은 그림자가 보일 때가 있었다. 1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오히려 더 거세졌다. 산 아래 민박집으로 내려온 우리 셋은 흠뻑 젖은 채였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민박집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안 해서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다른 민박집도 전화해봤는데 다 찼대요. 주인이 미안해하며 덧붙였다. 평생 질서와 규칙 속에서 살아온 나는 이런 상황이 낯설었다. 어쩔 수 없죠. 다들 양해하시면. 민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괜찮아요. 미진 씨가 애써 밝게 말했다. 뭐 어때요? 오히려 재밌겠네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생각보다 좁은 방에 이불이 2채뿐이었다. 3사람이 한 방에서 잔다는 것. 그것도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 우리가 같이 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감기 걸리겠어요. 옷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민경 씨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내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거실로 나오니 2사람이 편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 단정한 차림만 보다가 편안한 모습을 보니 묘하게 친밀감이 느껴졌다. 민박집 아주머니가 막걸리하고 파전 주고 가셨어요. 미진 씨가 상을 가리켰다. 막걸리를 따르는 민경 씨의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잔을 받으며 그녀의 손끝이 스쳤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나이에 은퇴하고 나니 이런 자유가 어색하네요.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35년 동안 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적응하셔야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민경 씨의 눈빛이 따뜻했다. 술 기운이 돌자 마음의 빗장이 하나씩 열렸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져요. 출근할 곳이 없는데도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전 병원에서 30년 일했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그만뒀죠. 민경 씨가 잔을 만지작거렸다. 3년을 병 간호하다 보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덜 외로웠어요. 할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저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서 미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나이에도 미진 씨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었다.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민경 씨가 미진 씨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아이들한테는 늘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목이 메었다. 막상 제가 겪으니 그게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창밖은 캄캄했다. 하지만 거실의 온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럼 방을 어떻게 쓰죠?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민경 씨가 일어섰다. 제가 준비할게요. 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그녀가 이불을 펴고 있었다. 영준 씨가 가운데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남자분이 가운데 계시면 안심이 돼요. 아니, 그래도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거실은 너무 추워요. 민경 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묘한 결연함이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미진 씨가 거들었다. 맞아요. 서로 불편하게 뭘 그렇게 따져요. 결국 나는 가운데 누웠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긴장됐다. 왼쪽에 민경 씨가 오른쪽에 미진 씨가 조심스럽게 누웠다. 각자의 체온이 이불을 통해 전해졌다. 불을 끄자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아니, 내 심장 소리가 제일 컸다. 그녀들도 들을까? 천둥 치면 어떡하죠? 미진 씨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같이 있잖아요. 민경 씨의 대답이 어둠 속에서 들렸다. 누군가 몸을 뒤척였다. 이불이 바스락거렸다. 그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세워졌다. 양옆에서 느껴지는 숨결. 미세한 움직임, 머리, 냄새까지. 평생 혼자 자는데 익숙해진 몸이 이렇게 떨릴 줄이야.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미진 씨의 속삭임이 어둠을 깨뜨렸다. 네. 내 목소리도 속삭임이 됐다. 거짓말. 미진 씨가 말했다. 혼자가 아니어서 낯선 거죠.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남편이 떠난 후로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다른 사람 옆에서 잔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 밤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쓸어봐요. 민경 씨의 고백이 이어졌다. 바보 같죠? 나도 입을 열었다. 전 아직도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를 써요. 그 향기만이라도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우리의 고백을 감싸주었다. 손 잡아도 될까요? 미진 씨의 간절한 물음.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다. 미진 씨의 차가운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껴졌다. 저도 민경 씨가 말했다. 왼손을 내밀자 따뜻한 손이 잡아주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양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으로 퍼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무서워요. 미진 씨가 내게 더 가까이 왔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에 닿았다. 민경 씨도 내 등에 바짝 붙었다. 영준 씨, 따뜻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민경 씨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다. 미진 씨가 내 턱을 돌려 자신과도 키스했다. 저도 원해요. 이래도 될까요? 내가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오늘만큼은 두 여자가 동시에 속삭였다. 나는 등을 베개에 기대고 편하게 누웠다. 미진 씨가 내 옷을 천천히 내렸다. 이미 단단해진 그것이 나왔다. 벌써 이렇게 미진 씨가 감탄하며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신음이 나왔다. 그 사이 민경 씨는 자신의 잠옷을 벗고 있었다. 그녀가 내 얼굴 위로 올라탔다. 영준 씨 해주세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꿀단지를 만졌다. 이미 충분히 촉촉했다. 손가락을 천천히 넣었다. 아, 민경 씨가 움찔했다. 아래에서는 미진 씨가 계속해서 그것을 먹었다.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그녀의 솜씨는 놀라웠다. 나는 손가락과 입으로 꿀단지 속 숨겨진 작은 진주를 찾기 시작했다. 아, 거기 두 여자의 신음이 빗소리와 섞였다. 미진 씨의 입안에서 나의 그것은 점점 커졌다. 나는 꿀단지를 점점 더 힘차게 먹었다. 영준 씨, 저곳 저도 나올 것 같아요. 미진 씨가 깊이 삼켰다. 세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민경 씨가 먼저 황홀함에 올랐다. 아, 그녀의 몸이 격련히 나듯 떨렸다. 그 모습에 자극받아 커진 그것에서 달콤한 꿀이 터져 나왔다. 아, 미진 씨는 모두 받아먹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순서를 바꿔가며 자세를 바꿔가며 60대의 몸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렸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꿈이 아니었다. 양팔의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두 사람도 깨어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민경 씨가 작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매일 새벽에 깨던 불면의 밤들이 거짓말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조용히 일어났다. 말은 없었지만 어젯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민박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내게는 특별한 곳이 됐다.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내가 물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가끔 발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달 전기 산행. 미진 씨가 말을 꺼냈다. 꼭 갈게요. 내가 먼저 대답했다. 저도요. 민경 씨가 미소 지었다. 비가 와도 좋고 말아도 좋아요.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말했다. 어제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민경 씨가 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남달라졌어요. 미진 씨가 우리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외롭지 않게 살아요. 우리 각자의 버스에 올랐다. 창 밖으로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사납게 카톡방을 봤다. 두 사람이 접속해 있었다. 잘 들어가셨어요? 비가 또 온대요. 히히. 이번엔 우산 꼭 챙길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우리만 아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었다. 어젯밤 잡았던 두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온기를 가슴에 품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외로운 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